요양원에서 묵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많은 선생님들이 제대로 좀 이야기해달라. 우리가 묵는 건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하에 어쩔 수 없이 묵는 거다. 어르신들에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 어르신들이 이제 경관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하장애라고 해서 이제 연하장애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우리 스스로 그 목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넘기는 거예요. 음식물이 못 넘겨. 아무것도 약도 못 넘겨. 그러니까 이제 경관 보셨죠? 텔레비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경관 콧줄 탁 끼고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양원에도 경관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경관식. 자, 그러면 이 경관식이 콧줄을 통해서 하는데 한 가지 또 하나 드릴까요? 이 경관식을 하면 제대로 영양분을 어디서 섭취할까요? 뭐 특별한 영양이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뉴케어를 드려요. 뉴케어. 그러니까 이 경관식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뉴케어를 드시는데 그 뉴케어가 영양이 또 부족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 뉴케어를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시는 분들보다 그 머리가 하얀 백발이셨는데 검은 머리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뉴케어 어떤 제품이냐고 참 그 답변을 못했네. 내가 바쁘면 또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요. 치매 같아. 아니지만 건망증이지만 어쨌거나 뉴케어는 다 달라요. 그림도 다르고. 근데 뉴케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두유 그걸 드시면 굉장히 한 끼 식사가 충분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뉴케어를. 우리도 많이 먹읍시다. 저도 이제 두유가 보통 250원 뭐 이러잖아요. 300원 이렇게 단체로 크게 한 박스에 나온 거는 한 개당 그 정도인데 뉴케어는 1,000원 이상 가니까 꽤 비싸죠. 그런데 정말 좋아요.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우리도 먹어야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뉴케어가 뭐 나오고 죽은 또 이제 죽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내가 처음 요양원에 있을 때 그 요양원은 이 뉴케어가 아니라 진짜로 그 영양죽을 받아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영양죽이라고 해서 딱딱 와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는 그걸 못 봤어. 그렇게 영양죽을 드리는 걸 다 뉴케어로 해서 대체로 드리더라고. 뉴케어 그냥 다 뉴케어 드려. 우리가 그 뭐냐 분량 하여튼 부족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부족하다니까. 근데 이 뉴케어를 콧 속으로 이렇게 콧줄로 해서 식도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의학계통으로는 문외한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문외한이라는 게. 자, 식도 음식물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이제 숨을 쉬는 목구멍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물을 받아들일 때는 기도를 딱 막고 음식물이 넘어가고 이제 음식물이 아니고 우리가 숨을 쉴 때는 하면은 기도가 거의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임으로 콧줄, 그러니까 음식물을 넘길 수 있는 관을 식도로 연결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 판막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힘든 고통이지. 그냥 그걸 좀 하고 싶어서 이걸 빼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손이 말짱하면 빼는 거죠. 하니까 거의 이제 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관이라는 것을 다시 집어넣으려면 의사나 정식 간호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정식 간호사가 있어야 이 경관이나 교노관을 집어넣을 수 있지.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그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삐뽀 응급실로 갈 수 없으니까 경력 있는 간호조무사님들은 자기들이 싹싹 집어넣고 뭐 그래. 근데 그거 다 의료법 위반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 경관이 한번 돈요관이 빠지면 가정간호사나 뭐 이제 방문간호사 부른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힘드니까 손을 묶어 보호자한테 허락을 받고. 보호자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좋다는데 묶으라고 하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묶었던 게 원칙에 벗어나서 그 노인학대에 해당되면 누가 책임진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왜? 위에서는 딱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묶는 거에 대한 지침은 그걸 수행해야 되는 건 요양보호사다라는 거죠. 그럼 묶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지가 묶여서 오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관만, 그 영양가만 목으로 들어가고 있다. 묶인 것도 불편하고 굉장히 목도 불편해. 그게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살아있으니까 그때는 이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다 없어진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어요? 사지가 묶였고 경관 때문에 목구멍은 불편한데 그냥 생명 유지하는 거야. 왜? 이 생명 유지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관이지, 기관. 요양원. 요양원은 그렇게 돼도 살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1등급이거든요. 의심할 여지도 없어. 1등급. 이분들은 못 듣는 것 같죠? 청력은 어쩌다 그랬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들립니다. 들리지만 단지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못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 중에도 많은 상당한 분이 듣고 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정말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나는 죽은 거야. 이건 지옥인 거야. 라고 이제 자체 입력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것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살고 싶겠습니까?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에 쬐끔이라도 아주 밑바탕이라도 우리는 확보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침대로 2시간에 한 번씩은 풀어드리면서 아이고 개운하시죠? 지금 풀어드릴 시간이에요 라고 하고 30분 동안 그 옆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요양원에는 그런 시간이 없죠. 왜? 선생님들이 어떻게 30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오롯이 어르신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유라면 여유일 것인데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야. 요양보호사들은 정말 쉴 시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30분 풀어줘야 된다면 그건 우리 요양원에 큰 그 장애를 가져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더 투입해야 되니까 모르는 것이야 라고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지침은 우린 이미 다 하달했는데 요양보호사가 이행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든 걸 떠나서 그분들도 살아있는 것인데 나는 그럴 것 같아. 내 사지가 묶였다. 더군다나 정말 움직일 수도 없이 묶였다. 그건 죽음보다 더 고통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요양원이라는 곳이 진짜 삶의 마지막 그 스테이션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스테이션이 아니라 지옥을 사전에 먼저 예비로 경험한다라는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